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른숲 상담소 사연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연들이 이렇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은 그 40대 후반의 남자시고, 아내가 있고, 또 아들이 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책임감이 높으셨지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기분이 바뀌고 경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아이들은 되게 이제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아무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눈치를 보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우울했던 기억이 있다고 해요. 이런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도 항상 불안해하시고 너희들이 없었으면 자신은 진즉에 이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 보시게 늦게 오시면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서럽게 울었던 기억도 있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두려움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 때문에 두렵고, 둘째는 그래서 엄마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은 이걸 자신의 이 문제, 아버지에 대한 불안과 어머니에 대한 불안감을 밖으로 이렇게 뱉기보다는 내성적이어서 마음속 깊이 불안과 분노와 혐오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집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이제 가장이 되었네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우리 화해를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분은 정말 화해를 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뭐 불안했다든지 섭섭했다든지 어렸을 때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경로를 해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그때 아버지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니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래, 부모한테 연락 안 하고 지내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냐? 이렇게 어머니도 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 연락을 끊으면 이게 진짜 도리가 아닐 것 같고, 연락을 하자니 정말 또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는 실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시하고 부모도 나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상황인 것 같아요.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한마디라도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얼마나 힘드니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랬지 뭐 이렇게 나오는 부모님들도 많고, 더 막 그거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더 비난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어떠냐면, 여러분 부모에게 위로받지 못한 자식들은요, 실은 이 세상에서 위로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모와 그래도 화해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좀 부모님들이 자기 성격도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화해가 되고 점점점 부드럽게 돼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님은 아버님이 왜 사랑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랑하셨겠지만 이분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신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앞에서 자꾸 이 감정의 경로를 하시고 분노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끊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끊는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고요. 끊는다는 거 아예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렵지만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만나는데 진짜로 뭐 신체적인 큰 피해를 준다든지 생명에 위협이 있다든지 정말 막 돈을 사기를 친다든지 뭐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족이라면 저는 끊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격 때문에 이제 만나기도 힘들고 끊기도 힘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첫째 제가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모를 못 만나겠고 힘든 이 마음이 비난받고 질책받을 마음은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부모 밑에서 이렇게 바르게 자라고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것만 해도 당신은 그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칭찬받을 만, 정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모님 밑에 아래 자라면서 이제 점점 나빠지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명문대에 합격하고 전문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정말 나이 했었다. 그래, 너 진짜 지금도 너의 본심은 부모를 만나고 싶은 것이지 부모를 버리고 싶은 게 너의 본심은 아니야. 이거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서로 막 격하게 싸우는 게 둘의 관계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서로 상처만 되고요.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만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안부 인사를 문자로 한다든지 또는 뭐 이게 때가 되면 뭐 과일이라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과 잘 지낼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때때로 이렇게 과일도 좀 보내고 안부 인사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만나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가 만나려면 적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격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또 부모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화를 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나는 뭐 부모님에게 연락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나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화를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제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마세요. 제발 나에게 고함을 지르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전화를 하거나 또 뭐 인사를 했는데 또 화를 낸다.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간을 또 가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떠냐면 연락이 안 될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안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음에 만날 때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요.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봐서 이제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또 만나는 거고, 계속 화를 내시면 또 안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조금 이렇게 낮은 차원의 관계, 그러니까 깊은 막 마음의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대면 하지만은 낮은 차원에서 그냥 인사하고 사회적인 어떤 만남을 갖는 차원으로 가서 만남을 뭐 어느 정도 조절해서 만나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게 괜찮으면, 예를 들면 한 달 있다가 한번 만났는데 화를 폭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도 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만났는데 또 화를 폭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다가 또 안 되면 뒤로 물러섰다가 또 다가갔다가 안 되면 뒤로 물러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화를 내시면 어떡하냐? 굉장히 낮은 차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심도 깊은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안부 묻고 용돈 보내드리고 또 가끔 과일도 보내드리고 인사하고 이제 그런 관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깊이 있게 되려면은 적어도 해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이렇게 편안한 관계 속에서 돼야지, 만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요. 지금 40대신데 상당히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나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무리가 되고 너무 스트레스도 되고 서로 좋을 게 없어요. 나쁜 경험들이 막 계속 쌓이면요, 진짜 다음엔 단절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절보다는 이런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만나는 횟수, 그 다음에 깊이를 점차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자신을 부모님이 질책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나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최악을 피하고 적절하게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나에게 가져와 가지고 어떡하지? 저분들이 또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계속 흔들리게 되고 이분들의 성격에 의해서 침범받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원칙을 세우세요. 나는 어느 정도 만나고 어느 정도 연락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시도를 할 것인지를 오늘 강의를 듣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시도를 해보고 조절하시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은 되게 고맙지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기도 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